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어카운트 리드를 맡고 있는 서승원이라고 합니다. 금일 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의 핫한 고민이신데요.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라는 주제를 두고서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좀 더 똑똑하고 지속 가능하게 클라우드 비용 효율화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시장을 두고서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앞으로 좀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포춘 500개 기업들의 어떤 그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쓰는 규모로 봤을 때는 1조 달러 이상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클라우드의 오퍼링 중에 하나인 아이아스나 파스 플랫폼을 쓰는 퍼블릭 클라우드 연간 성장률이 20% 이상 지금 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작년까지 클라우드를 쓰는 고객분들의 어떤 지출, 낭비되는 요소를 좀 보게 되면은 30% 이상 그 클라우드 비용을 좀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한 어떤 그 고객분들의 결과들을 좀 보았을 때 그 CI분들의 한 80% 이상 분들이 우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비즈니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렉세라라고 하는 또 유명한 클라우드 조사 기관이 또 있긴 한데요. 여기서 내용 수치를 좀 보게 되면은 응답자의 한 60% 가까운 수치의 고객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쓰고 있지만 그 쓸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또 내부에 가장 큰 최우선 과제를 놓으시고 연간 플래닝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용 최적화라는 문제는 모든 이 시장에 있는 고객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구글이 얘기하는 가치는 이와 같습니다. 이 비용 최적화라는 문제는 결국엔 비용의 가시성을 가장 먼저 올바르게 확보하고 나서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지속적으로 자원을 추적할 수 있고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수식을 놓고서 제가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할 텐데요. 먼저 이 좌변에 보시면 클라우드 코스트라는 항목이 있고 우변에서는 클라우드 코스트는 결국에 리소스 유즈드, 즉 리소스를 활용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정량적인 팩터, 거기에다가 레이트라고 하는 단가를 곱하면 전체 클라우드 코스트라는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이제 좌변과 우변을 나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할 텐데요. 저희가 본 세션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피놉스라는 항목은 일단 제일 먼저 좌변에 있는 클라우드 코스트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코스트를 우리 회사가 쓰는 클라우드 비용을 소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한테 가해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게 되고요. 그런 것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특정한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률을 보기 위한 지표를 제대로 세워야 되고 또 그것들이 사람과 툴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제대로 세우셔야 되고요. 또 그러한 데이터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BI 툴을 가지게 될 건가라는 부분의 문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젠다를 모두 합쳐서 보여주는 것이 피놉스라는 어젠다가 되게 되고요. 우변에 보시는 리소스 유지에 대한 항목이 바로 우리가 최적화해야 될 하나의 대상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단가에 대한 부분, 결국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라서 본 세션에서는 논의로 하도록 하고요. 이 리소스 유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이 자원들을 최적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단가가 곱해져서 클라우드 비용이 나오게 되면 그 클라우드 비용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피놉스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남은 세션 슬라이드 동안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 피놉스를 좀 알아볼까요? 그래서 클라우드 피놉스라고 하는 거는 구글이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피놉스 이와 같습니다. 결국 사내에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을 텐데요. 기술 부문의 사람들 또는 이제 재무와 관련된 사람들 또 실제 사업을 하시는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클라우드라는 인프라를 백본으로 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을 진행을 하실 텐데 그 혁신을 그냥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들이 재무적 책임, 파이낸셜 리스폰시빌리티를 항상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를 세우고 또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또 툴을 이용하는 문제와도 연결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구현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하나의 회사 안에서는 이게 문화로도 또 이제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피놉스라는 것은 우리가 손에 잡혀지는 어떤 툴이나 또 사람들이 같이 연계하는 프로세스나 어떤 그런 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서 문화적으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 포인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피놉스의 구성 요소를 좀 한번 알아볼까요? 클라우드 피놉스는 하나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서
도입하시는 고객사에서 운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색깔을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하였는데요. 시작점을 일단은 정보 제공 단계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회사에 쓰는 클라우드의 비용이 어떤 지표들을 갖고서 어떠한 디테일 레벨까지 내려가면서 실제 사람들한테 모두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정보 제공 단계입니다.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들은 회사에서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 또 의사결정자분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또 기업 안에서 클라우드 비용을 계열사라든가 또는 사업 부문이라든가 이렇게 특히 뭐 관계사들하고 나눠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클라우드 비용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소위 청구하고 다시 환급받고 하는 어떤 그런 저희가 차지백이라는 개념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바로 정보 제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들도 어떤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가 클라우드 비용을 볼 것이냐 그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제일 보고 있다고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석세스 팩터까지 같이 이 단계에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란색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 제공 단계가 어느 정도 이루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이루어지는 단계는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바로 비용 최적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수많은 프로덕트들, 제품들을 같이 이제 사용하시게 될 텐데 각 제품마다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설정에 대한 관계값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미세하게 튜닝하고 또는 리플레이스하고 또 새로운 피처들을 어둠션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 최적화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비용 최적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제공 단계로 사내에서 클라우드 비용이 투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환경 위에서 내가 쓰는 프로덕트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더 최적화 값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운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최적화 단계 액티비티가 그냥 원타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적인 부분도 여기에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조금 더 독려한다고 하게 되면 적절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되고요. 또 회사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퇴사하고 또 입사하고 또 거기는 신입이나 경력 직원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적절한 교육을 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나 러닝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 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는 이름으로서는 수많은 액티비티들이 그 안에 같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툴 위에서도 또 같이 가동이 되면 이 실제 클라우드 피놉스를 돌리는 속도가 더 가속화되게 되죠.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구성 요소가 되어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피놉스가 정착이 되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면서 또 이런 사이클들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피놉스의 어떤 핵심 원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비저빌리티, 가시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내가 쓰는 또는 우리 조직이 쓰는, 우리 팀이 쓰는 비용들이 프로덕트 레벨로 또는 프로젝트 레벨로 또는 어떻게 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람에 따라서도 그렇게 투명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가시성 측면이 제일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을 인지하는 아키텍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무조건 싼 것만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비싼 게 제일 좋으니까 제일 안정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우선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우리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려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가 클라우드에서 구현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아키텍처를 구현하게 될 텐데 그 아키텍처가 정말 코스트 이펙티브하냐 어떤 기존의 성능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도 충분히 어떤 비용에 대한 효과성을 갖고 있는 아키텍처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가 실은 프로젝트를 런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인지하는 아키텍처가 보유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제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느낌이 강압적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제 영어로 얘기하면 거버넌스가 구축된 환경에서 적절한 시점에서의 간섭과 또는 관리를 받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어떠한 통제도 많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가 무한정으로 이렇게 클라우드를 막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의 프로젝트에서는 클라우드 비용을 많이 쓰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그 비용을 못 쓰기 때문에 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클라우드 비용이 오버스펜딩 되는, 특히 과소비되는 단계를 막기 위해서는 이 통제라는 것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실제 클라우드 피놉스의 센트럴 팀, 중앙팀이라고 하는 중앙 조직이 중앙 거버넌스가 이 통제라는 부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문화와 관계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가이드성을 제공하는 어떤 그 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모든 개발자분들, 엔지니어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비용을 인지하고 나서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늘 인지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피놉스를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현재 갖고 있는 워크로드 중심 또는 클라우드 환경을 중심으로 어세스먼트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어세스하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단계 분석 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놉스가 돌아가는 큰 액티비티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3+1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 정보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과시하는 단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옵티마이즈, 최적화하는 단계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소위 이제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운영에 이르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그 화살표가 모아지게 되면 문화로도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축에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분석 축이 13가지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기준에 맞춰서 실제 우리 회사의 피놉스 상태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정보 단계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배분, 우리 회사의 비용이 적절하게 관계된 팀이나 프로젝트에 잘 배분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가시화, 우리 회사의 비용이 정말 뚜렷하게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비용이 공개될 수 있는가, 가시화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에즈이즈로 비용을 쓰고 있지만 예를 들면 다음 분기 또는 내년에 이런 트렌드라면 어떻게 소요가 예측이 되는지, 그걸 다루는 항목이 바로 비용 정보 단계, 가시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세 가지 포인트로 또 분석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드레일이라고 해서 이 가드레일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길가를 가거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오른쪽에 이제 갓길에 있는 어떤 그 가드레일을 말하는 걸로 상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클라우드 비용을 쓸 때 너무 오버스펜딩 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알러트를 주고 또는 비용을 좀 못 쓰게 막는다든가 어떤 그런 정책을 세우는 부분들을 가드레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라고 해서 프라이싱 인피션시, 즉 우리가 계약할 때 얼마나 적정한 할인율을 갖고서 이 계약을 했는지 그걸 알아보는 단계가 있고요. 제품 효율성이라고 해서 이건 프로덕트 관점으로 가서 아까 모두에서 최적화 단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프로덕트들이 정말 적절한 기능을 잘 살려가면서 너무 럭셔리하게 쓰지 않는지, 아니면 저희가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제품 효율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 분석할 때 같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단계, 오퍼레이트 단계 보게 되면 네 가지 포인트를 갖고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가 이제 학습과 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비용에 대한 교육들, 클라우드 비용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포인트로 중점을 두고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학습을 하고 있는가, 어떤 적절한 시기에 러닝 오퍼튜니티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분석 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온보딩에 대한 부분이고요. 온보딩은 내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새로 클라우드 환경에 온보딩이 될 때, 또는 기존에 만약에 온프리미스 환경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워크로드가 다시 클라우드로 올라갈 때 우리 지금 온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 적재로 이제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바로 온보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그래서 실제 우리 조직에서 내가 이러한 액티비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효율성을 고려해서 어떤 매뉴얼들을 보고 프로덕트를 좀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피처가 나오면 어댑션을 해보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비용 효율성을 많이 다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이제 팀 단위로, 개인 단위로 레코그니션을 하고 또 이제 상을 주는 거죠. 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가라는 부분들도 운영의 한 축으로 꼭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가치 측정이라는 부분도 좀 같이 보게 되고요. 사업가치 측정 부분은 실제 얼마만큼 이 부분이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책임의식, 그다음 비난 없는 문화, 협업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어서 크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에 재미있는 비난 없는 문화라는 게 좀 재미있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클라우드 비용을 이렇게 세이빙하고 그런 액티비티를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장려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피놉스에서 첫 번째 관점으로 쭉 분석하는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3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머추어리티 레벨별로 1번부터 5번까지 분석을 하게 되고요. 1번 단계는 택틱이라고 하는 되게 임시 방편적인 단계고요. 5번 단계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되게 고도화된 단계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이제 세 번째는 전략적인 단계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1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매트릭스처럼 클라우드를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머추리티를 분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스코어 1 단계, 택틱 단계에서는 실제 어떤 자동화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떤 체계도 없는 단계, 하지만 임시 방편으로서 클라우드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든 가시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서 내부적으로 임시적으로 액티비티를 진행하는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개 모든 조직들이 스코어 1 단계로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갖고 비전을 갖고 움직이고 체계를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스트래티직 단계라고 하는 스코어 3단계로 이제 갈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가시화는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아직 완전한 자동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동 형태로 또 도구를 사용하고 사람의 어떤 에포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비용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KPI도 세우고 또 성공 지표도 세우고 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가는 단계, 어떤 그 프로세스와 사상을 세운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룩한 단계가 스트래티직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는 완전히 고도화된 단계입니다. 모든 비용이나 또는 예측이나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툴과 연계돼서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프로세스와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져서 자동적으로 원하기만 하면 사내에 있는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단계, 그래서 고도화된 단계를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분석 단계를 갖고서 13가지 질문과 또 5개의 머추어리티 레벨로 분석을 좀 진행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정량화된 수치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단계에서 몇 점, 옵티마이즈 최적화 단계에서 몇 점, 또는 오퍼레이트 운영 단계에서 몇 점,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몇 점, 이런 걸 두고서 실제 하이레벨하게 우리 회사의 지금 현재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수준이, 비용을 관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왔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3가지 지표를 좀 기억하실 텐데요. 그 지표별로도 점수를 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왔고 그게 현재 머추어리티 레벨별로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비용 최적화라는 문제는 앞에서 피놉스라는 부분은 비용 가시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최적화에 담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시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툴이나 문화는 이제 이해를 했고,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면 how to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 장표로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최적화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내용도 너무 많고요. 하지만 이런 매트릭스 하나로 쉽게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X축과 Y축을 나누고, X축은 이제 그 클라우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에포트, 노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Y축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X축은 그것의 효과성으로 봤을 때 비용 절감에 대한 임팩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은 노력도 조금 들이고 비용 절감도 조금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유휴 자원으로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를 쓰시면서 놀고 있는 소위 이제 VM이나 리소스들을 지우시고 이제 죽이시면 이런 부분에서 비용에 대한 세이빙을 좀 얻으실 수 있죠.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쉬운 단계, 그것들을 왼쪽 하단으로 보실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은 노력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의 보상도 따르는, 결국에서 비용 절감의 임팩트가 큰 부분이 오른쪽 상단에 점점 위치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를 갖고서 쓰셨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좀 더 변환하게 되고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가 바로 이제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스팟 VM이라든가 또는 가장 유명한 프로덕트인 빅쿼리의 어떤 그 슬라 체계를 도입하시게 되면은 들어가는 노력 대비 또 큰 어떤 비용 효과적인 부분들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클라우드 피놉스와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갖고서 국내에서 어떤 게임사에서 재밌는 사례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사례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게임 A사에서는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이 피놉스 체계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1부터 해서 M12 결국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함께 하셨었는데요. 이 과정에 들어갔던 액티비티들을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구글 클라우드 팀과 함께 일을 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으셨습니다. 경영진의 요청 사항이시기도 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가오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영 지표, 또 요즘에 또 글로벌 위기도, 경영 위기도 좀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클라우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계속 존재를 했었었고요. 또 이 회사도 구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타사의 여러 클라우드를 함께 섞어 쓰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갖고 계신데, 이 환경 속에서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 비용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지 가시화에 대한 니즈가 역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궁금해하셨고, 또 장기적으로 또 멀리 봐서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프레임워크를 갖춰서 사람들이 바뀌더라도 잘 관리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니즈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과 함께 피놉스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그 워크샵을 또 진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 나온 인사이트를 갖고서 또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워크숍을 또 진행을 하시면서 또 결과값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액션으로 실제 하나둘씩 실행을 하시면서 구글 팀과 함께 또 정기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비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비용 효율성을 내고 있는지를 검토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어떤 가시화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의 답을 좀 얻으시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에 피놉스 센트럴 팀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생기면서 내부에서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인식들을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점차 가지게 됐다는 것들이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문화적인 혜택이라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중앙에 어떤 가버넌스 팀이 생기고 누군가 비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또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화할 수 있다라는 그 팁 같은 것들도 저희 구글 팀이 도와드리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갖고서 계속 이네이블하게 해주는 이 촉매제 역할들을 이 피놉스 팀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됐던 얘기들의 일부 재밌는 분석 결과들을 좀 가져와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13가지 지표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지표들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현재 수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뭐 편의상 A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A팀 같은 경우에서는 분석 결과를 했을 때 약간 좀 찌그러져 있지만 약간 별과 같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굉장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셔서 스스로 알아보시고 구글팀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코스트 세이빙 액티비티를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비용 배분이나 또는 재밌게도 어떤 컬처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오히려 뭐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오퍼레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최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응답 값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as is 스테이터스를 그래프로 좀 보여드렸고, 이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만약 예를 들면 머추리티 3 레벨로 간다, 스트래티직 레벨로 전략적인 단계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 우리가 에포트를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시게 됐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 점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임시 방편적인 수준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됐고, 그 부분들을 갖고 조금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시게 됐었습니다. 피놉스에 대한 전반적인 또 이런 어세스먼트를 하시면서 또 특정 지표를 놓고서도 상세하게 또 분석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최적화 단계의 부분도 여기를 갖고 왔는데요. 이 옵티마이즈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가드레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가 프로덕트도 얼마나 최적화해서 쓰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세 가지 축으로 이렇게 보고서 현재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봤더니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이 팀에서는 코스트 세이빙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실제 계약의 할인율에 되게 많이 편중화돼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은 이거는 어떤 운영과는 관계없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계약 또는 앞으로 해야 될 계약들을 더 싸게, 무조건 어떤 성능이나 이런 성숙도는 보지는 않고서 무조건 싸게 간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더 많이 받을까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의 디멘전에서 점수를 좀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운영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계속 키운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보다 앞으로 지금 도입한 프로덕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적절하게 빌링 얼러트를 받고 오버스펜딩을 방지하는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드레일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세울건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큰 시사점으로 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런 분석이 없었으면은 감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로 전파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저희 피놉스와 또는 이런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어세스를 함께 진행하시면서 가시적으로 취약점들을 확인하게 되고 나아갈 방향들을 모색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전체적인 뷰로 놓고서 점수화를 놓고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A사 같은 경우에서는 정보 제공 단계와 문화적인 부분들은 이미 임시 방편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거의 그 스코어 2 단계, 레벨 2 단계까지 와 계셨고 운영과 최적화는 좀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보 제공 단계를 더 잘해서 레벨 3로 옮겨가면서 전략화를 해야겠다라고 하셨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투명하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한 데 먼저 이제 집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구글팀의 도움을 받아서 최적화에 대한 가이드들도 받아서 그런 부분도 빠르게 레벨 3 단계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 방향성을 먼저 정하는데 이 점수 결과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블루프린트 스냅샷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클라우드를 쓰시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데이터들, 또 유틸라이제이션이나 기술 스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실 텐데 그런 것들을 갖고서 우리가 가시화를 먼저 이루는 피놉스 단계, 그것들이 보시는 라이프 사이클 그림에서 상단에 위치한 1, 2, 3번에 대한 플로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번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툴 위에서 가시화를 하게 되고 인사이트를 얻는 단계까지 이게 피놉스의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단계, 최적화 단계는 밑에 있는 노란색 원, 4번, 5번 플로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가시화된 환경에서 인사이트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핸즈온 레벨로 내려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팀이 같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비용 몇 % 줄여는 액션들을 시작하는 것이 4번과 5번 단계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1, 2, 3, 4, 5번 단계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 어떤 거버넌스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서 세션에서 앞서 말씀드릴 때는 클라우드 피놉스 센트럴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팀이 문화도 형성하게 되고 또 1, 2, 3, 4, 5번 플로우에 적절히 개입을 하면서 특정 포인트에서는 비용 최적화를 독려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사내에서 효과적으로 이 피놉스 프레임워크가 정착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클라우드 피놉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식을 기억하시나요? 좌변에 있던 부분이 클라우드 비용을 과시하는 부분, 그분들이 클라우드 피놉스와 연결된 부분이 될 거고요. 수식의 오른편에 있었던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이 실제 여기서 4, 5분 관련된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서 실제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비용을 조금 더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이뤄간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방법과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갖고서 길게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쓰실 때 낭비되지 않는 환경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클라우드 팀은 언제든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를 쓰시면서 더불어서 사업 가치에 조금 더 많이 기여하시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을 이루어 가시기를 저희는 앞으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고객분들과 조금 더 많이 협업을 하면서 그런 가치들을 드리기를 저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장시간 세션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